얘들아, 이 고을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당연히 향나나 씨죠. 향나나 씨의 아름다움은 조선 팔도를 다 돌아도 제일이지요. 이복의 석동이. 저 처자가 이 고을에서 제일 어여쁘기로 소문난 향나나 씨라지. 자네가 보기엔 어떤가? 어여쁘긴 하나 제일은 아닐세. 뭐라고? 이 고을 제일 가는 미인은 바로 안녕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다미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 한 판 시작해 보겠습니다. 때는 조선시대. 강원도 정선 땅 깊은 산골의 석동이라는 청년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25 나이에 키는 훤칠하고 얼굴도 단정한 석동은 어려서부터 산을 누비며 약초를 캐는 일로 어머니를 봉양해 왔습니다. 석동의 아버지는 석동이 10살 되던 해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그만 낭떠러지에서 발을 헛디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 이후 석동은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 산삼과 황기, 당귀와 천궁 같은 귀한 약초들을 캐서 장에 내다 팔며 살림을 꾸려왔지요. 하지만 석동이 그저 평범한 약초꾼이었다면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리가 없겠지요. 이 청년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석동이 태백산 자락을 헤매다가 한 무리의 풀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약초꾼들은 모두 그냥 지나칠 흔한 잡풀처럼 보였지만 석동은 그 풀의 잎맥과 줄기의 색깔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무릎을 꿇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뿌리에서 귀한 방풍을 캐냈지요. 약초란 것도 사람과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잎과 줄기만 보아서는 그 진가를 알 수 없지요. 땅속 깊이 박힌 뿌리를 보아야 비로소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약효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법입니다. 석동은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가, 내가 약초 보는 눈은 귀신같이 밝지만 사람 보는 눈은 어찌 그리 어둡단 말이냐? 내 나이가 벌써 25인데 아직도 장가 한 번 못 갔구나. 어머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면 석동은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약초를 볼 줄 아는 것처럼 사람도 볼 줄 압니다. 좋은 약초가 귀한 것처럼 좋은 인연도 귀한 법이지요. 때가 되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무렵 석동이 사는 산골 마을에서 10리쯤 떨어진 읍내에는 향란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향란의 아버지는 읍내에서 제법 큰 객주를 운영하는 부자였지요. 향란은 그야말로 절세미인이었습니다. 얼굴은 보름달같이 둥글고 희며 눈은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코는 오똑하고 입술은 앵두처럼 붉었지요. 키는 버드나무처럼 늘씬하고 걸음걸이는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듯 가벼웠습니다. 읍내는 물론이고 이웃 고을에까지 향란의 미모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수많은 양반 도령들과 부잣집 총각들이 청혼을 해왔지만 향란은 코웃음을 치며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까짓 것들이 나와 어울린단 말이오? 나는 최소한 진사나 생원 급제한 양반가 도련님이 아니면 시집갈 생각이 없소. 향란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신의 미모가 곧 자산이었고 그것으로 신분 상승을 꾀할 수 있다고 믿었지요. 향란에게 청혼하는 남자들은 모두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들은 향란의 얼굴만 보고 넋을 잃었고 향란이 무슨 말을 해도 그렇습니다. 아가씨,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치 주인을 따르는 개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우쭐하고 기분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향란은 묘한 권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쉽게 무릎 꿇는 남자들, 자신의 미모 앞에서 주체성을 잃는 남자들이 시시하게 느껴진 것이지요. 저런 것들은 내 얼굴만 보는 것이지 나라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야. 진정한 남자는 어디 있단 말인가. 향란은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물론 그녀가 진정한 남자를 원한다는 것은 모순이었습니다. 자신도 남자의 겉모습과 신분만 따지면서 말이지요. 그런 향란이었지만 마음속으로 은근히 눈여겨보는 남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석동이었습니다. 향란이 처음 석동을 본 것은 5일장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장터에 나간 향란은 한쪽 구석에서 약초를 파는 청년을 보았습니다. 석동은 남루한 옷을 입었지만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지만 이목구비가 단정했고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맑고 깊으면서도 흔들림이 없는 눈빛이었지요. 다른 장사꾼들은 손님들에게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하며 아첨하듯 구걸했지만 석동은 달랐습니다. 그는 약초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다루며 손님들에게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환기는 기를 보하는데 좋습니다. 하지만 손님께서는 얼굴에 열이 많으신 것 같으니 환기보다는 오히려 이 생지황이 더 적합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값이 더 나가는 환기를 사겠다는데 왜 싼 생지황을 권하는가? 손님의 건강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몸에 맞지 않는 약재를 드시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향란은 이 대화를 엿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약초꾼은 돈보다 손님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배짱이 있었습니다. 향란은 무심코 석동에게 다가갔습니다. 석동은 고개를 들어 향란을 보았습니다. 읍내에서 제일 유명한 미인이 자신의 약초 자리 앞에 서 있었지만 석동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넋을 잃지도 아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손님을 대하듯 담담하게 물었을 뿐입니다. 약초를 찾으십니까, 아가씨? 아니. 그냥 구경하는 중입니다. 향란은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본 남자들은 모두 입을 벌리고 멍하니 바라보거나 아니면 얼굴을 붉히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초꾼은 자신을 그저 평범한 손님처럼 대했습니다. 그러십니까? 천천히 둘러보십시오. 석동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자신의 약초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향란에게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요. 향란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저 남자는 왜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걸까? 내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는 걸까? 그날 이후 향란은 장날이 되면 일부러 석동의 약초 자리 근처를 어슬렁거렸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고운 화장을 하고 일부러 석동 앞을 지나갔지만 석동은 여전히 무심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무례한 것도 아니고 친절하지만 특별한 관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향란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동시에 석동에 대한 집착이 생겼습니다. 내가 저 남자를 꼭 내 것으로 만들고야 말 거야.
세상 모든 남자가 나에게 넘어오는데 저 약초꾼만 예외일 수는 없어. 향나는 석동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석동은 항상 정직했습니다. 약초의 품질을 속이지 않았고 가격을 부풀리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약초를 사러 오면 값을 깎아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향나는 한 노파가 석동에게 약초를 사러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총각님, 우리 손주가 기침을 심하게 하는데 무슨 약초가 좋습니까? 행인과 길경이 좋습니다. 이것을 달여서 드시면 됩니다. 얼마입니까? 50문입니다. 노파는 주머니를 뒤적이다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30문밖에 없습니다. 석동은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30문만 주십시오. 그리고 이 생강도 함께 가져가십시오. 기침에는 생강차도 좋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총각님만 손해 아닙니까? 손해가 아닙니다. 할머님 손주가 빨리 나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향나는 이 장면을 보고 가슴 한편이 묘하게 울렁거렸습니다. 저 약초꾼은 돈에 욕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향나는 자신도 모르게 생각했습니다. 저런 남자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내 얼굴만 보고 달려드는 개 같은 남자들과는 달라. 저 남자는 진짜야. 진짜 남자야. 하지만 동시에 향나는 석동의 처지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깝구나. 저렇게 준수한 외모에다 성품도 좋고 능력도 있으면서 겨우 약초나 캐는 천한 신세라니. 만약 저자가 양반가 도련님이었다면, 아니, 내가 저자를 양반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 향나는 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석동의 외모와 성품, 그리고 약초에 대한 지식을 이용하면 아버지의 재력으로 그를 양반 신분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호적을 사거나 과거 시험을 보게 하거나 아니면 아버지의 객주에서 일하게 하여 신분을 높일 수도 있었지요. 그래, 내가 저 남자를 내 것으로 만들고 그를 양반으로 만들어서 신분 상승도 하고 완벽한 계획이야. 향난의 석동에 대한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진짜 호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소유욕과 정복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무관심한 남자를 꼭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욕망, 그리고 그를 이용해 신분 상승을 하고 싶다는 야심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향나는 석동을 바라보는 눈빛에 묘한 욕심을 담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석동은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삼복더위가 한창이었지만 이맘때 캘 수 있는 하고초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고초는 여름 삼복 중에만 채취할 수 있는 귀한 약초였지요. 땀을 뻘뻘 흘리며 가파른 산길을 오르던 석동은 계곡가 큰 바위 그늘에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미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 석동은 그저 덩치 큰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남자가 아니라 여인이었습니다. 아니, 여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뚱뚱한 모습이었지요. 그 여인은 22~23살쯤 되어 보였는데 몸집이 장정 2명은 좋게 될 만큼 컸습니다. 얼굴은 둥글둥글했고 팔다리도 통나무처럼 굵었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는 모습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니, 아가씨가 이런 깊은 산 중에 웬일이십니까? 석동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들어 석동을 보더니 창피한 듯 얼굴을 붉혔습니다. 저는 약초를 캐러 왔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의외로 맑고 고왔습니다. 석동은 여인의 옆에 놓인 광주리를 보았습니다. 광주리 안에는 제법 많은 약초들이 담겨 있었는데 놀랍게도 모두 제대로 채취된 것들이었습니다. 오호, 약초를 아시는군요. 이뚱딴지며 시오며 택사를 보니 아가씨가 약초에 대해 제법 아는 것이 있으시군요. 석동의 말에 여인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이름은 복순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마을에서 한의원에 하십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약초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복순이라는 여인은 말을 하면서도 자꾸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뚱뚱한 몸집이 부끄러운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석동은 그런 복순의 태도가 오히려 더 겸손하고 순박해 보여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복순 아가씨, 제 이름은 석동입니다. 저도 약초꾼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더운 날, 이 깊은 산까지 올라오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저는 몸이 이렇게 무거워서 산을 오르기가 너무 힘듭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어. 복순의 목소리에는 자조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석동은 그 목소리를 듣고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석동은 복순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복순 아가씨, 오늘은 무슨 약초를 찾으러 오신 겁니까? 저는 백추를 찾고 있습니다. 습기를 제거하고 비장을 튼튼하게 하는 약초이지요. 요즘 아버지 한의원에 소화가 안 되고 배에 물이 차는 환자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석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순의 설명이 정확했습니다. 맞습니다. 백출은 참으로 좋은 약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복순 아가씨. 혹시 아가씨 본인도 몸에 물이 차는 증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석동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복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지며 석동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아가씨의 얼굴을 보니 알 수 있습니다. 얼굴이 과도하게 붓고 눈꺼풀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보니 반지 자국이 깊게 패여 있군요. 이것은 몸의 습기가 과도하게 쌓인 증상입니다. 복수는 깜짝 놀라서 자신의 손가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말로 손가락에는 반지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살이 쪘습니다. 아무리 먹는 것을 줄여도 살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더 무거워지고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동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복순 아가씨, 제 생각에는 아가씨의 비만이 단순히 많이 먹어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체내의 습담, 즉 나쁜 물과 담이 쌓여서 생긴 병입니다. 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백출도 좋지만 저는 방기환기탕을 권하고 싶습니다. 방기와 환기, 그리고 감초와 생강, 대조를 넣어 달인 탕약 말입니다. 이것을 석 달 이상 꾸준히 복용하면 몸에 쌓인 나쁜 물이 빠지고 건강이 많이 회복될 것입니다. 석동의 말에 복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로 제가 나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약초만으로는 안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아가씨는 혹시 마음속에 큰 근심이나 스트레스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아가씨 아버님이 한의원을 하신다면서요? 혹시 아버님께서는? 복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눈치채셨군요. 제 아버지도 처음에는 저를 치료하려고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어머니가 저를 낳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하신 탓에 산요결로. 아버지는 평생 그것을 자책하셨지요. 의원이면서 아내를 살리지 못했다고요. 석동은 조용히 복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저를 지나치게 보호하셨습니다. 제가 조금만 아파도 보약을 지어주시고 몸이 약하다며 운동을 못하게 하셨지요. 내 어미를 잃은 것도 모자라 너마저 잃을 수는 없다며 온갖 보신 음식을 먹이셨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제 살이 찌는 것을 오히려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살이 쪘다는 것은 기운이 충만하다는 뜻이라며 더 많이 먹이셨지요. 제가 제가 너무 뚱뚱해요라고 말하면 아니다. 내가 건강한 것이다. 마른 것보다 낫다고 하시며 듣지 않으셨습니다. 복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오히려 제 병을 키우셨습니다. 저도 어려서는 아버지 말씀을 따랐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이 더 무거워지고 사람들의 놀림이 심해지면서 이것이 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몰래 의서를 찾아보고 공부했지요. 그래서 약초에 대해 그렇게 잘 아시는군요. 네. 하지만 제 스스로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몰래 약을 지어 먹을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보약을 지어 주실 때 가장 행복해 하시거든요. 이것으로 내 어미가 못다 해준 사랑을 보충해야 한다고 하시며, 석동은 복순의 슬픈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과한 사랑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 어떻게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이 몸 때문에 평생 사람들의 놀림을 받았습니다. 둔탁이, 돼지, 뚱보, 온갖 별명으로 불렸지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냥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뚱뚱한 저를 누가 좋아해 주겠습니까? 석동은 복순의 슬픈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일쑤였습니다. 복순이 얼마나 착하고 똑똑한 여인인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것이지요. 복순 아가씨, 세상 사람들은 눈이 어둡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지요.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면입니다. 아가씨는 약초에 대한 지식도 풍부하고 마음씨도 착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석동의 진심 어린 말에 복수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비록 뚱뚱한 얼굴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여름 햇살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이후 석동과 복수는 종종 산에서 만나 약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석동은 복순과 대화를 나눌수록 그녀의 지혜와 성품에 감탄했습니다. 복수는 약초에 대한 지식이 해박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한편 읍내의 향나는 석동이 요즘 어딘가에 자주 간다는 소문을 듣고 은근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향나는 석동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비록 석동이 천한 약초꾼이었지만 그의 준수한 외모와 성실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미모로 그를 사로잡아 신분 상승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어느 가을날 향나는 몸종을 데리고 일부러 장터에 나갔습니다. 석동이 약초를 파는 자리에 다가가 달콤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석동 낭군, 요즘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셔야지요. 석동은 고개를 들어 향란을 보았습니다. 확실히 향란은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달빛처럼 하얀 피부에 앵두같이 붉은 입술, 버드립처럼 가늘고 긴 눈매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아, 향란 아가씨 아니십니까? 무슨 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별일 없습니다. 그저 나들이 나왔다가 석동 낭군이 계시길래 인사나 드리려고요. 향란은 석동의 약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석동 낭군은 참으로 부지런하십니다. 이렇게 귀한 약초들을 캐오시다니요. 하지만 이런 힘든 일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는 걸요. 석동이 담담하게 대답하자 향란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석동 낭군께서 만약 원하신다면 저희 아버지 객주에서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좋은 자리를 마련해 드릴 수 있을 텐데. 향란의 제안에는 은근한 유혹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 일이 좋습니다. 산을 누비며 약초를 캐고 그것으로 아픈 사람들을 돕는 것이 제 천직입니다. 석동의 단호한 거절에 향란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금방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요. 하지만 석동 낭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낭군께서는 아직 장가를 못 가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혹시 마음에 두신 분이 있습니까? 향란의 직설적인 질문에 석동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향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복순이라는 아가씨입니다. 복순, 그게 누구입니까? 이웃 마을 한의원 딸입니다. 향란은 잠시 생각하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설마 그 뚱뚱한 복순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이고, 석동 낭군도 참 농담이 심하십니다. 하지만 석동의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진심으로 복순 아가씨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청혼을 할 생각입니다. 향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석동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정말입니까?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다 있습니까? 저 같은 미인을 두고 그런 뚱보를 택하다니. 석동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향란 아가씨, 사람의 가치는 외모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복순 아가씨는 마음씨가 착하고 지혜롭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어리석기 그지없군요. 두고 보십시오. 그런 뚱보와 결혼하면 평생 후회할 것입니다. 향란은 화가 나서 몸종을 데리고 휙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질투와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석동은 복순에게 청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했지요. 석동이 복순 이야기를 꺼내자 어머니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복순이라는 처녀가 뚱뚱하다고? 아들아, 내가 정신이 있느냐?
은내의 향란이라는 절세미인이 너를 좋아한다면서. 어머니, 저는 복순이가 좋습니다. 아니, 왜? 도대체 그 뚱뚱한 처녀의 어디가 좋단 말이냐? 석동은 어머니 앞에 앉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게는 약초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풀도 그 뿌리를 캐보면 귀한 약초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순이는 비록 겉모습은 뚱뚱하지만 그 마음은 황금보다 귀합니다. 하지만 아들아, 어머니, 복순이는 약초에 대한 지식이 해박합니다. 저와 함께 약초를 캐고 팔면 우리 살림이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순이는 효심이 깊습니다. 병든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는 모습을 보니 어머니도 잘 모실 것이 확실합니다. 석동의 말에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눈을 보니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정말로 그 처녀가 그렇게 좋으냐? 예, 어머니. 저는 복순이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내 뜻이 그렇다면 어미가 뭐라 하겠느냐. 한번 만나보마. 석동은 기뻐하며 어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며칠 후 석동은 복순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복순의 아버지는 과연 마을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의원이었습니다. 머리가 반백이 된 노의원은 석동을 보자 조심스레 맞이했습니다. 석동이 청혼의 뜻을 밝히자 복순의 아버지는 놀라움과 동시에 의심의 눈빛을 보였습니다. 석동 낭군, 정말 우리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는 겁니까? 농담이나 동정심에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진심입니다. 복순 아가씨는 지혜롭고 착한 분입니다. 제가 평생 모시고 싶습니다. 노의원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석동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낭군,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복순이의 비만은 사실 이 애비 탓입니다. 석동은 조용히 노의원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복순이 어미는 복순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한 탓에 산요결로. 의원이라는 사람이 아내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 죄책감에 평생 시달렸지요. 노의원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순이만큼은 절대 잃을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온갖 보약을 지어 먹였고 바깥 활동을 못하게 했습니다. 살이 찐 것을 보고도 건강한 증거라고 착각했지요. 아니, 착각한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본 것입니다. 어르신, 의원이면서도 제 딸의 병을 키웠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복순이가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면 또다시 가족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괜찮다, 건강하다고 스스로를 속였지요. 노의원은 석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최근에야 복순이가 몰래 의서를 공부하고 스스로 치료하려 애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이 어리석은 애비가 사랑한다는 핑계로 딸을 병들게 했구나. 하지만 그때는 이미 복순이가 세상의 놀림을 받고 마음의 상처까지 깊어진 후였습니다. 어르신께서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어르신께서 복순 아가씨를 사랑하셨기에 그런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낭군. 그런데 낭군은 어찌 우리 복순이의 진가를 알아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두 겉모습만 보고 우리 딸을 놀렸는데 석동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약초를 캐며 배웠습니다. 땅 위의 잎과 줄기만 보아서는 그 약초의 진가를 알 수 없습니다. 땅 속 뿌리를 보아야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지요. 복순 아가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은 그저 껍질일 뿐 그 안의 지혜와 착한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보배입니다. 노의원은 석동의 손을 더욱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낭군께서 우리 복순이를 맡아주신다면 제가 가진 의술을 모두 전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순이의 건강 회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아비로서 어르신 함께 복순 아가씨를 돌보겠습니다. 제가 방기환기탕을 꾸준히 다려드리고 함께 산을 다니며 운동을 하면 분명 좋아지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석동과 복순의 혼례는 그해 겨울에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석동이라는 청년이 미쳤나 봐. 향난 같은 미인을 마다하고 저런 뚱보와 결혼하다니. 원래 미인은 박복하다더니 향난이도 이제 시집가기 어려워졌겠어. 하지만 석동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순과의 결혼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혼례를 치른 후 복순은 석동의 집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복순의 뚱뚱한 모습에 놀랐지만 곧 그녀의 진가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복순은 새벽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시어머니께 문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했지요. 비록 몸이 무거웠지만 복순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석동이 산에서 캐온 약초들을 보면 복순은 그것들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손질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약초가 어떤 증상에 좋은지, 어떻게 다려야 하는지를 석동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여보, 이 환기는 기를 보하는데 최고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쓰면 오히려 답답할 수 있으니 다른 약재와 배합해야 합니다. 역시 당신은 약초에 대해 해박하시군요. 석동과 복순은 함께 약초를 캐러 산에 갔습니다. 복순은 비록 몸이 무거워 산을 오르기가 힘들었지만 석동이 방기환기탕을 꾸준히 다려주자 조금씩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순은 약초를 이용해 다양한 건강식을 만들었습니다. 산삼을 넣은 삼계탕, 당귀를 넣은 보양죽, 황기를 넣은 오리구이 등 시어머니의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정성껏 만들었지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비록 외모는 뚱뚱하지만 마음씨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곱구나. 아들아, 내가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다. 석동은 어머니의 말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복순이 시집 온 후 석동의 약초 사업은 눈에 띄게 번창했습니다. 복순은 약초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석동을 도왔고 두 사람은 더욱 귀한 약초들을 캐올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석동과 복순은 산 깊은 곳에서 산삼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을 평범한 풀이었지만 복순은 그 인맥을 보고 산삼임을 알아챘습니다. 여보, 저것 좀 보세요. 저건 산삼입니다.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땅을 파자 정말로 오래된 산삼이 나왔습니다. 30년은 좋기 묵은 귀한 산삼이었지요. 복순, 당신의 눈이 정말 대단하오. 이 산삼은 적어도 100냥은 받을 수 있을 것이오. 여보, 이 산삼을 팔지 말고 한의원에
기증하는 것이 어떨까요? 가난해서 약을 구하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석동은 복순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는 돈보다 사람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요. 그렇게 합시다. 두 사람은 산사물 마을 한의원에 기증했습니다. 그 소문은 금세 퍼져나갔고 석동 부부의 선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후로 석동의 약초는 더욱 잘 팔렸습니다. 사람들은 석동과 복순 부부가 진심으로 환자들을 위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에게서 약초를 사려고 찾아왔지요. 석동 부부는 번 돈으로 더 큰 집을 마련하고 작은 약방도 열었습니다. 복순은 그곳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약을 지어 주었습니다. 비록 정식 의원은 아니었지만 복순의 해박한 약초 지식과 정확한 처방은 많은 환자들을 낫게 했습니다. 복순 아씨, 제 오래된 기침이 아씨의 약 덕분에 나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복순 아씨는 의원 못지않게 약을 잘 아십니다. 이 동네에 복순 아씨가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복순을 뚱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존경의 의미로 복순 아씨라고 불렀지요. 세월이 흐르면서 복순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석동이 꾸준히 다려준 방기환기탕과 규칙적인 산행,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한 결혼 생활 덕분에 복순의 몸에 쌓였던 나쁜 물과 습기가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복순의 몸무게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얼굴에 부기가 빠지고 팔다리도 날씬해졌지요. 2년이 지났을 때는 보통 여인과 다름없는 몸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것은 살이 빠진 복순의 얼굴이 드러나면서 그녀가 실은 대단한 미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부기가 빠진 복순의 얼굴은 달처럼 보았고 눈은 별처럼 빛났습니다. 콧날은 오똑하고 입술은 꽃잎처럼 예뻤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니, 저 복순이가 이렇게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니. 석동 그 친구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있었구만. 저런 보배를 알아봤다니. 하지만 석동은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내 아내가 아름답다는 것을 알았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봤을 뿐이요. 복순은 석동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제가 뚱뚱했을 때도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보의 사랑과 정성 덕분에 제가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내 가장 큰 기쁨이요. 석동과 복순 부부는 더욱 금슬이 좋아졌고 이듬해에는 건강한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한편 절세미인 향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향란은 석동이 복순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와 질투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미모를 무기로 더 좋은 남자를 찾겠다고 결심했지요. 그 무렵 한양에서 양반 행세를 하는 한 사내가 읍내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진사급제를 했다고 자랑하며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향란은 그 사내의 겉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혼례를 치른 후 향란은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내는 진사가 아니라 사기꾼이었습니다. 게다가 노름과 술에 빠져 있는 불량배였지요. 향란의 남편은 장인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향란을 구타하기 일쑤였습니다. 아름다웠던 향란의 얼굴에는 멍자국이 생겼고 그녀의 삶은 비참해졌습니다. 결국 향란의 아버지는 파산했고 향란은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향란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저 향란이가 겉모습만 보고 남자를 선택하더니 저 꼴이 되었구만. 미인은 박복하다더니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세월이 흘러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석동과 복순 부부는 장터에 나갔다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초췌한 얼굴을 한 그 여인은 다름 아닌 향란이었습니다. 향란은 석동과 복순을 보더니 창피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복순은 향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향란아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향란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복순아 씨. 아니, 이제는 석동댁이라고 불러야겠군요. 저는 제 어리석음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복순은 향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향란아 씨,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새롭게 시작하세요. 저희 약방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씨가 괜찮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향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겠다는 겁니까? 제가 과거에 당신을 놀리고 무시했는데도요? 복순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향란 아씨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씨가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니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석동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향란 아씨, 저희 약방에서 손님들을 응대하고 약을 포장하는 일을 도와주십시오. 일한 만큼 충분한 보수를 드리겠습니다. 향란은 그제서야 진정으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지만 복수는 진정으로 내면을 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과거에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향란은 석동의 약방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투르고 자존심도 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향란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순과 석동의 선한 영향을 받아 향란도 조금씩 내면의 아름다움을 키워갔지요. 세월이 흘러 석동과 복순의 약방은 그 지방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멀리서도 찾아와 석동과 복순에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석동과 복순은 3명의 자녀를 낳았고 모두 건강하고 착하게 자랐습니다. 석동의 어머니는 효성스러운 며느리 덕분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어느 날 석동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그러는데 어머니가 예전에는 아주 뚱뚱했다고 하던데 정말입니까? 석동은 아들을 무릎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그렇단다. 내 어머니는 예전에 몸이 많이 무거우셨지. 하지만 아버지는 처음부터 내 어머니가 아름답다는 것을 알았단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들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다. 사람의 마음, 지혜, 성품, 그런 것들이 진정한 가치란다. 아버지는 어떻게 그것을 보셨습니까? 아버지는 약초를 캐면서 배웠단다. 땅 위에 드러난 잎과 줄기만 보아서는 그 약초의 진가를 알 수 없지. 땅속 깊이 박힌 뿌리를 보아야 비로소 알 수 있는 법이란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겉모습만 보아서는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없단다. 석동의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석동과 복수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저와 결혼해서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복순이 물었습니다. 석동은 복순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과의 결혼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소. 당신 덕분에 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소. 저도 여보를 만나 정말 행복합니다. 여보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세상의 놀림을 받으며 슬프게 살았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외모가 아니라 진정한 내면의 가치에서 시작되었기에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궁금하시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다미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